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그 밑바탕에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묵묵하게 돌아가던 거대한 엔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이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던 뭐랄까 아주 조용하고 믿음직한 심장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이 단단해 보였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다, 경제 불안이다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압박 속에서 어쩌면 서서히 멈춰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경제의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믿었던 이 보험 시스템. 만약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균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좀 낯선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바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 현실적인 위기가 됐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숫자, 28. 이게 뭐냐면요. 2023년, 딱 1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초대형 기후 재난의 횟수입니다. 여기서 초대형이라는 건 피해액이 각각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왼쪽 막대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연평균 재난 건수인데 9건이 채 안 되죠? 그런데 2023년을 나타내는 오른쪽 막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높이 솟아있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 2023년이 그냥 운이 나쁜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위험의 수준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위험,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압박이죠. 보세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처럼 재난이 잦은 주에서는요, 이제 대형 보험자들이 아예 여기선 사업 못하겠다고 그냥 철수해버리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주택보험료가 1년 만에 10에서 12%나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만 무려 600만 가구가 아무 보험도 없이 그냥 위험에 노출된 상태고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천조 원이 넘는 자산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일부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돌리는 저 숨겨진 엔진, 바로 보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요, 단순한 안전망 그 이상이거든요. 보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보면 의외로 카지노랑 되게 비슷해요. 재밌죠? 자, 카지노는 수백만 번의 게임을 통해서 아주 작은 확률적 우위, 그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잖아요. 보험사도 똑같습니다. 수백만 명한테서 조금씩 보험료를 받아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로 예측 가능한 손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위험이잖아요. 이걸 아주 거대한 집단으로 묶어서 예측 가능한 작은 위험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보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보험을 보한제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 허가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려면 기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현대 경제에서 돌아가는 많은 활동들이 이 보험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만 시작조차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이 뭘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보험 없는 집에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건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이 보험도 안 된 프로젝트에 돈을 댈 리가 없죠. 농사를 지을 때도 작물보험이 있어야 흉작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요. 전 세계로 오가는 무역선들도 보험이 없으면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이 없으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맥들이 그냥 빡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경제의 심장이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가지 강력한 압박들이 바로 지금 동시에 이 산업 전체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 압박들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 바로 예측이 불가능해진 기후입니다. 원래 보험사들의 핵심 사업 모델은 이거였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미래에 이 정도 위험이 있겠구나.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훨씬 더 잦아지고 한 번 터지면 훨씬 더 강력해지니까 이 과거 데이터라는 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깨져버린 거죠. 위험을 예측해서 가격을 매기는 일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압박은 재보험의 위기입니다. 재보험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에요. 일반 보험사들도 너무 큰 재난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계속 터지니까 이 재보험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보험사들한테 보험료 엄청 올릴 거야? 아니면 아예 보험 안 들어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험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안전망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건설 자재비, 인건비가 40% 넘게 올랐잖아요.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집이 무너져도 그걸 다시 지어주는데 드는 돈이 예전보다 40%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야 할 보험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원래 보험사들은요, 우리가 낸 보험료를 채권 같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이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준 거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나도 이 투자 수익으로 메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막 오르내리고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지면서 이 든든했던 쿠션마저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거죠. 자, 보세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비싸진 재보험, 인플레이션, 금융 변동성, 이 네 가지 거대한 압박이 한꺼번에 덮치니까 보험사들이 더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험사가 손을 뗀다고 해서 그 위험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죠. 그 위험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시스템을 타고 계속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과연 그 뜨거운 폭탄, 마지막에 누가 받게 될까요?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1단계. 보험사가 위험 지역에서 발을 뺍니다. 그러자 2단계. 은행이 보험 없는 자산? 위험해서 대출 못 해줘. 라며 돈줄을 끊습니다. 3단계. 돈이 안 도니까 건설과 투자는 당연히 얼어붙겠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그 지역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보험이라는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서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이 거대한 위험이라는 폭탄은요, 그걸 감당할 힘이 가장 없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떠넘겨집니다.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재난에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개인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최후의 보험자가 된 정부, 다시 말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세상은요, 그냥 좀 더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아주 불평등한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존 모델, 그러니까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뒷수습 비용을 나눠내는 위험 이전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예 홍수 방벽을 높이 쌓는 것처럼 사전에 위험 자체를 줄이는 위험 감소에 투자하는 거죠. 또는 태풍이 불었을 때 풍속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만 맞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파라메트릭 방식처럼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세상은 단지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불평등하고
더 취약하며 성장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세상이다. 결국 성장에 필요한 도전을 꺼리게 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기회가 사라지는 세상에 온다는 뜻이겠죠.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던 보험 시스템은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으로 흘러들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세상에서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